존스톤, 윌키 콜린스. 5화. 수사의 시작과 첫 번째 단서들. 달의 보석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런던에서 한 명의 탐정이 버라클 저택에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에즈라 제닝스 경사였다. 그는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파견된 전문 수사관으로 고가 보석 절도 사건에 특화된 인물이었다. 제닝스는 40대 초반의 날씬한 남성으로 예리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관련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기 시작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았다. 제닝스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달의 보석의 특별한 성격이었다. 그는 이 보석이 단순한 절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다. 보석의 역사와 인도에서의 의미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런던의 인도인 공동체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달의 보석을 되찾기 위해 인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닝스는 또한 헝캐슬의 과거를 조사했다. 헝캐슬이 인도에서 보석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레이첼에게 유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헝캐슬의 복수심에 대한 단서들을 발견했다. 제닝스는 에이블 화이트의 증언을 가장 의심스럽게 여겼다. 블레이크의 목격담과 에이블 화이트의 주장 사이에 모순은 명백했다. 제닝스는 에이블 화이트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에이블 화이트가 런던에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달의 보석은 그에게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보였을 것이다. 제닝스는 에이블 화이트의 방을 수색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닝스의 예리한 관찰력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포착했다. 에이블 화이트의 옷에서 인도향의 냄새가 났고 그의 신발에는 정원에 흙이 묻어 있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에이블 화이트의 서재 사용 흔적이었다. 배터리지의 증언에 따르면 에이블 화이트가 만찬 중에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제닝스는 서재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누군가가 저택의 평면도를 찾아본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제닝스는 에이블 화이트가 유일한 용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제 침입자들의 존재도 명백했고 이들과 에이블 화이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두 그룹이 같은 밤에 같은 목표를 노렸을 수도 있었다. 제닝스는 며칠 전부터 저택 주변에서 목격된 3명의 인도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건 발생 후 마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지만 제닝스는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제닝스는 새 인도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파악했다. 그들은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 방향으로 향했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제닝스는 즉시 그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어촌 마을에서 제닝스는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다. 3명의 동양인이 어부들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부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고 대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제닝스는 이들이 달의 보석의 원래 수호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보석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이런 종교적 동기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보석을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에이블 화이트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두 그룹이 모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보석이 완전히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닝스는
레이첼의 행동에서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보석의 실종에 대해 예상보다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레이첼은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제닝스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레이첼이 보석의 회수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보석을 잃어버렸다면 더 큰 충격을 받아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레이첼은 마치 안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닝스는 레이첼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그는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그날 밤에 대해 질문했다. 레이첼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점차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레이첼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어둠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익숙한 향기 같은 것이 났다는 기억은 있다고 했다. 제닝스와의 면담에서 블레이크는 중요한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그날 밤 에이블 화이트가 복도에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블레이크는 또한 자신이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달의 보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깨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복도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닝스는 블레이크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에이블 화이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블레이크 자신도 완전히 의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블레이크는 레이첼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사랑해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범죄의 용의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레이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다. 제닝스는 블레이크의 진실성을 믿었다. 그의 증언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었고 거짓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했다. 수사 3일째, 제닝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저택 정원의 장미덤불 근처에서 작은 천 조각을 찾은 것이다. 그 천 조각은 고급 양복에서 뜯어진 것으로 보였고 에이블 화이트가 그날 밤 입었던 옷과 같은 재질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천 조각에서 달의 보석의 미세한 가루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보석을 직접 만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제닝스는 이 증거가 에이블 화이트와 보석 절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제닝스는 또한 에이블 화이트의 런던 거주지를 수색할 영장을 발부받았다. 런던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에이블 화이트의 집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달의 보석에 대한 자료들과 인도 보석상들의 연락처 등이었다. 이런 증거들은 에이블 화이트가 오래전부터 달의 보석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절도를 준비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실제로 보석을 가져간 것이 에이블 화이트인지 아니면 인도인 침입자들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두 그룹이 모두 같은 밤에 같은 목표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었다.